많이 기다렸지? 바로 시작할게. 자, 지금 보여지는 이런 보장들은 대체 가능한 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할 필요가 없거든? MRI, CT도 실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 담보로 보면 되고, 이번엔 산정특례 관련 담보들인데, 이제 산정특례가 뭐냐? 암이나 심장, 뇌혈관, 중증 화상,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치매 등등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고액치료나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산정특례에는 암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암진단금, 암수술비, 항암치료비를 충분히 구성했기 때문에 이 담보들은 불필요 담보로 빼놓을게. 지금부터 각종 수술비 담보 쭉 나올 거야. 집중해줘. 먼저 암수술 담보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항암치료 기법도 물론 다양해졌지만 암이 발생된 부위를 제거하는 암수술비를 빼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필수 담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담보들이 로봇 암수술인데, 암수술 담보랑 차이점 발견했어? 암으로 수술을 하면 보장받는 암수술 담보랑은 다르게 암으로 수술을 하되 다빈치 로봇 수술, 레보아이 로봇 수술, 즉 로봇 수술을 해야만 수술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암 수술비 담보만 구성해도 로봇 수술 시 보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구성할 필요가 없겠지. 암 수술비에서 포괄적으로 다 보장 가능하니까 이 담보들은 불필요 특약으로 빼도록 할게. 다음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야. 쉽게 말해 골수 이식이야. 의학 드라마에서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하고 그러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골수 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 받은 사람이 3천만 원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야. 근데 골수를 이식해준 사람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고, 3천만 원 보장받을 때 보험료는 156원이라서 꼭 구성해야 되는 가성비 담보야. 필수 담보겠지. 다음은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 담보인데, 여기 해당되는 질병들이 급성 상기도염이라고 코막힘, 인후통, 편도염, 인두염, 후두염, 부비동염, 중이염, 감기가 대표적 증상이고, 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도 여기에 포함돼. 되게 익숙한 질병들이지. 물론 질병 수술비나 질병 수술 1호종에 해당하지만 보험료가 17원인데 50만 원 보장받을 수 있다면 구성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필수 담보. 다음은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야. 장감염, 수막염, 중이염, 폐렴, 천식, 탈장 등등 10가지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 여기 주요 수술 통계 연보 보면은 9세 이하 어린이들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가 탈장, 2위가 편도 절제 수술이야. 나름대로 청구 여왕으로서 청구율이 높은 질환들을 모아놓은 특약인데 당연히 구성해야겠지. 물론 구성하지 않더라도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 1호종에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 질병들을 220원으로 50만 원 중복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담보로 꼭 가져가줘. 다음은 뇌혈관 질환, 허혈신장 질환 수술 담보인데, 언니는 불필요 담보로 분류하는데 왜냐? 얘네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뇌혈관 질환 수술 담보를 구성했기 때문이야. 심뇌혈관 질환 수술은 급성 류마티스성 열 같은 염증성 질환이나 칸디다 심내막염이라고, 칸디다라는 그 곰팡이균이 심장 내막에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수막 알균성 심장병 등 더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뇌와 심장 수술비를 구성할 때 심뇌혈관 질환 수술 담보로 구성하는 거 잊지 말자. 다음은 소아탈장 수술 담보. 아까 9세 이하 가장 많은 수술 탈장 수술이었던 거 기억하지? 이것도 중복 보장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꼭 구성해야겠지? 이거는 필수 담보로 분류할게. 아, 나 허리 디스크 터졌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추간판 장애가 허리 디스크 등을 말하는 건데, 추간판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하면 보장해주는 담보가 이 추간판 장애 수술 담보야. 근데 그거 알아? 이 추간판 장애 치료를 할 때 수술 먼저 진행을 하기보다 신경차단술이나 약물 치료 등을 먼저 진행한다고 해. 그래도 근력 저하, 걷지 못하거나 대소변 장애, 아니면 마비 증상 등이 있다면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 구성하지 않더라도 질병 수술 1호종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서 이 담보는 불필요 특약으로 이제 빼도록 할게. 다음은 특정 5대 질병 수술 담보야. 자꾸 나오는데, 이제 0세부터 9세 이하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수술인 탈장이나 편도 절제 수술이 이 특정 5대 질병 수술에도 포함돼 있어. 근데 봐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야. 적어도 너무 적어. 이 담보 없어도 아까 우리 다른 담보에서 중복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뿐히 불필요 특약으로 빼버렸어. 다음 맹장 수술이라고 들어봤지? 충수염 수술이 이 맹장 수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3위가 충수 절제 수술인데 30만 원 보장에 87원? 이거는 구성을 해도 좋겠지? 그래서 필수 담보야. 그 다음은 두 개 묶어서 설명해줄게. 시청각 질환 수술과 사시 수술이야. 사시 수술은 시청각 질환 수술에 포함돼서 둘 중 하나를 구성한다면 시청각 질환을 구성하면 되는데, 보험료는 24원, 8원으로 되게 저렴하긴 해. 근데 5만 원, 1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이 되게 적고, 이미 구성한 질병 수술
수술에도 보장 가능하니까 이 두 개는 불필요 담보로 구성해서 제외할게. 다음은 척추 측만증 수술 담보야. 척추 측만증으로 수술하면 20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인데 척추 측만증이 척추 옆 부분증으로 부르기도 하거든. 이름 들으니까 이제 대충 어떤 건지 알겠지. 10세 전후에 이제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했을 때 발견되거나 체형 이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대. 그 척추 측만증 수술 중에 M41 코드로 진단받고 수술을 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어. 그런데 출생 전후기 발생하는 P 코드로 진단받고 수술을 할 경우는 보장하지 않아. 그리고 질병수술과 질병수술 1호종에서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담보도 불필요 담보로 제외할게. 다음은 모야모야병 궤도수술 담보야. 모야모야병이 뇌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 이 모야모야병으로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데 주로 한국인이랑 일본인한테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질병에 걸리면 리스크가 큰 질환이라서 이제 1천만 원 보장받는데 보험료는 30원이면 가성비 특약으로 꼭 가져가야겠지.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 수술 담보야. 희귀난치성 질환 수술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데 신생아의 호흡 곤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진단이 아닌 수술을 했을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니는 불필요 담보로 분류했어. 다음은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어린이 심장 수술 담보인데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중 4위에 심장 수술이 포함돼. 물론 우리 애기는 이런 다빈도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비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반드시 구성해야 돼. 다음은 전신마취에 관련된 담보들이야.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보장해주는 담보들인데 마취 시간이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일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비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담보로 제외할게. 다음 선천 이상 수술 담보들이야. 중요해. 22주 6일 이전에 구성 가능하다는 건 태아특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태아특약의 핵심, 우리가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이 선천 이상 수술비에 있어.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구순열 및 구개열 이제 여기에 해당되거든. 입술이 갈라졌다거나 입천장이 갈라진다거나 들어봤을 거야. 신경계통이나 호흡기 계통, 신체적인 선천 기형으로 수술을 할 경우 5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어. 다발성 선천 이상 질병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천 관련 질병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보장 범위가 넓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은 부위계라고 이제 아기 귀에 있는 지적 같은 게 올라오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혀유착증, 그리고 선천성 모반, 점이라고 그때 얘기했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10만 원 보장받을 수 있어. 이 두 담보 다 수술 회당 보장받거든. 만약에 수술을 10번 받았다 그러면 10번 다 보장받는 거니까 꼭 구성해야 돼. 수술할 때마다 주는 회당 지급하는 선천 이상 수술비를 바로 앞에서 구성했잖아. 이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는 최초 한 번만 지급하는 담보라서 언니는 구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함께 추가 구성해도 좋아. 이번엔 암 직접치료 통원 일당인데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외래로 통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 한 번당 보험금을 지급해줘.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암진단비 등 충분히 이미 구성했기 때문에 언니는 불필요한 담보로 볼 수 있어서 이건 넘어갈게. 자, 다음은 123대 질병 수술비야. 수술비 종류도 진짜 어마무시해. 상해랑 질병 1호종 수술비는 수술 부위와 난이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1종부터 5종으로 분류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123대 질병 수술비는 말 그대로 123개의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장해줘.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상해와 질병 종수술비를 이미 구성했으니까 이 담보도 불필요한 특약으로 볼 수 있어. 다음 5대 기간 질병 수술 담보야. 5가지 질병인 뇌, 심장, 간, 신장, 폐질환으로 수술할 경우 보장해주는 담보인데 방금 앞에서 설명했잖아. 우리는 이미 질병 종수술을 구성했으니까 이 담보도 불필요 담보. 다음 인공와우 이식수술 담보. 되게 생소하지? 와우가 달팽이관이야. 19세 미만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능 발달에 진전이 없는 경우 급여 항목으로 인공와우로 이식받는 수술을 하게 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인데 보험료는 25원이야.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성을 하면 좋겠지. 그래서 필수 담보로 분류해. 다음 질병 아간면 수술 담보. 심한 부정교합으로 이제 턱뼈가 어긋나거나 윗턱과 아래턱의 기형을 급여 항목으로 수술하면 보장하는 질병 아간면 수술인데 미용 목적으로는 당연히 보장받을 수 없어. 어차피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면 질병 수술비랑 질병 수술 1호종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이 담보는 불필요 담보야. 십자인대 수술 담보. 십자인대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인데 이 담보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보장 범위가 넓은 상해 수술, 질병 수술 등을 구성했잖아. 십자인대가 아파서 수술하면은 질병 수술, 다쳐서 수술하면은 상해 수술 담보에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담보는 불필요한 담보로 구성해서 제외할게.
이번에는 항암치료 6종 세트인데 암치료 중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항암 방사선, 양성자, 새끼조절과 호르몬 치료를 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야. 암 진단 받고 치료할 때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지 당장은 알 수 없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장기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해야겠지. 암 진단비 외에 암 치료비를 같이 구성을 해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 담보로 꼭 구성해주자. 항암 치료 담보 6종 세트의 특징은 10년 갱신형인데 갱신 1차 갱신 시점에는 대부분 인하되고 2차 갱신 시점에는 인상은 되지만 예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할 수 있어. 다음 이 두 담보들은 이미 앞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비 치료비 포함해서 5종 세트를 구성했잖아. 근데 여기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급여랑 연간 1회암 보장을 불필요 특약으로 해서 분류할게. 다음은 8대 장애 진단 담보들이야. 임신 주스 22주 6일 이전에만 구성 가능한 8대 장애 진단비인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장애 이 8가지 장애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볼 수 있어. 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500만 원, 심한 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장애와 심한 장애 포함 6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어.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심한 장애를 500만 원까지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필수 특약으로 꼭 구성하자고. 다음은 5대 장기 이식 수술 담보랑 각막 이식 수술 담보 알아볼까? 5대 장기 즉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그리고 각막 이식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줘. 두 담보의 공통점은 장기 이식을 받은 수혜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장기를 주는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는 29원이랑 9원이야. 보험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필수 구성. 다음은 깁스치료 담보인데 깁스치료는 약관처럼 통깁스를 할 경우에만 보장해주고 반깁스는 보장하지 않아. 골절 진단비 우리 구성했잖아. 그래서 불필요 담보.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급 담보인데 진짜 응급 환자로 응급실에 갔을 경우에 보장해주는 담보인데 특히 우리 아가들은 소아 경련이나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인 경우에 여기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어. 어느 정도 아가가 성장을 하고 응급실에 갈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이 담보는 삭제해도 좋겠지. 근데 지금은 필수 담보로 구성하도록 할게. 다음은 창상봉합술 수술 담보인데 우리 장난꾸러기 어린 친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막 뛰어다니잖아. 이런 활동적인 시기에 상해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 수술 담보를 필수 담보로 넣었지. 근데 상해 수술은 피부층만 꿰매는 것은 수술을 보질 않고 상처 부위를 절제하고 꿰매는 변연 절제부터 상해 수술에서 보장하거든. 근데 이 창상봉합술 수술 담보는 단순 봉합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야. 근데 또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굳이 구성하지 않아도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선택적으로 구성하면 되는 거야. 창상봉합술 수술 담보는 선택 담보로 분류할게. 다음은 산정 특례 중에서도 중증 질환자가 하는 담보인데 뇌혈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중증 질환자로 산정 특례 대상자에 등록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야. 근데 우리는 대체 가능한 뇌, 심장 진단비 이미 구성했기 때문에 불필요 특약으로 분류하면 되겠지. 계속해서 불필요한 보장이라고 보면 되는 담보들인데 중증 백내장 및 수정체 질환, 선천 백내장, 녹내장 등을 보장하는 특정 안과 질환도 구성해서 제외할게. 이번에도 특정이라는 단어가 붙은 특정 환경성 및 생활질환 진단비인데 현식, 폐렴, 중위험에 진단받으면 3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2,952원, 888원, 3,105원. 어때? 구성한다면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언니는 당연히 불필요한 담보로 제외할게. 이어서 편마비 진단비부터 아킬레스 힘줄 손상 수술 담보까지 이 담보들도 보면은 보장 금액도 크지 않고 여기 나오는 진단금은 해당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할 때 실비에서 청구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장들은 불필요 담보라고 보면 되겠지.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제 자동차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야. 13세 만기라서 13세 이전에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는 5원이야. 가성비가 철철 넘쳐. 이런 담보들은 필수로 구성해야겠지. 다음 담보들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무섭고 끔찍한 담보들이야.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유괴, 납치, 불법 감금 피해 담보는 1일당 가입금액 지급인 거 보면 약간 위로금 같이 보이는데 애가 유괴된 마당에 보험금을 청구하겠냐고. 말도 안 된다 보지. 그 강력범죄 피해 담보도 1개월 안에 치료가 끝나면 보상을 못 받아. 혹시라도 이 담보로 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사건 신고로 확인되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엄청 까다롭겠지. 그래서 둘 다 불필요한 담보로 구성해서 제외할게. 이번에는 부정교합 치료 담보인데 앵글씨 부정교합 분류법 2급 또는 3급으로 진단을 받고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담보야. 쉽게 말해서 돌출 2, 무턱 아니면 뭐 주걱턱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있는데 미용 목적으로 하는 단순 치열 교정은 당연히 보장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보험 나이 6세부터 보험료를 내고 20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돌출입이나 주걱턱으로 유전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싶긴 한데 보험료 납입 시점인 6세에 아이 치열 상태를 보고 유지할지 삭제할지 고민하면 어떨까? 가입한 보험에서 감액과 삭제가 또 가능하니까 이 담보도 선택담보로 분류할게. 다음 담보는 부정교합 담보랑 똑같이 예약담보인 시력치료담보랑 시력교정담보인데, 마찬가지로 보험 나이 6세부터 보험료 납입이 시작돼 고도근시, 고도원시로 진단을 받거나 굴절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디옵터 이상의 굴절 이상으로 판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근데 무조건 고도근시, 고도원시일 때 받는 건 아니고 지정된 눈의 굴절도까지 해당돼야 보장을 받는 거거든. 또 이제 둘 다 난시는 보장 제외야. 그래도 시력 관련 가족력이 있거나 어차피 예약담보라서 6세 이전에 아이 시력 상태를 보고 유지하거나 삭제하는 게 효율적이겠지. 이것도 선택담보로 분류할게. 다음은 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 비용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담보인데 보험료는 1원이야. 반드시 구성해야겠지.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담보야. 주로 누수보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등본상 가족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1억 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타인의 신체, 대인 관련해서 배상을 할 경우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타인의 물건인 대물은 자기부담금 20만 원, 누수 관련해서 배상할 경우 자기부담금 100만 원이 있어.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볼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해볼게.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아기가 TV를 망가뜨렸어. 수리비가 100만 원이야. 등본상의 할머니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 후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멍멍이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가지고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다면 이것도 보장이 가능한데 개인 사고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없게 되겠지. 고의적인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고, 누수 관련 담보로 많이 알려진 만큼 누수 사고로 손해율이 높아졌는지 누수 관련 보장은 보험료가 1,399원으로 비싼 편이거든.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자고. 다음은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인데, 애들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병인을 사용했을 경우 하루 최대 15만 원 지급하는 보장이야.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어서 좋은 보장이긴 하지만 보험료가 높은 편이지. 이 담보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담보로 분류할게. 다음은 상해와 질병 관련해서 특정 급여시술 치료 시 보장받는 담보인데, 수술이 아닌 수술비 지급 대상이 아닌 흡인은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거라고 해. 천자는 바늘이나 관을 꽂아서 체액이나 조직을 뽑아내거나 주입하는 거라고 해. 그리고 절개나 신경차단술, 단순 창상봉합술을 할 경우 20만 원 보장받을 수 있는데, 보다시피 보장 금액이 크지 않고 이것들은 다 실비로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불필요 특약으로 묶어서 분류할게. 다음 암주요 치료비 담보야. 암주요 치료비는 두 가지 보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인 암치료 급여금. 암치료 급여금은 암 진단받고 한 번이라도 치료해서 1원 이상 쓰면 1천만 원 지급하고, 5년간 매년 치료한다면 매년 1천만 원씩 5년간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두 번째는 암치료 지원금이라고 암실비라고도 하던데, 암치료를 위해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1천만 원 단위로, 만약에 1,200만 원을 썼다 그럼 1,000만 원, 2,300만 원을 썼다 그럼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연간 최대 1억 원을 5년간 최대 5억까지 보장해줘. 단 직접적인 암치료만 해당하고 검사를 받는다든지 진찰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 언니가 볼 때 너무 좋은 보장이긴 한데, 일단 암진단비 등 다른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외할게. 100세 만기로 태아보험을 준비한다면 성인 시기에 구성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해볼 수 있는 담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22주 6일 이전까지만 구성 가능한 태아 특약 몇 가지 설명하면 끝이거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지금부터 설명할 담보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태어난 이후 1년까지만 보장해주는 거야. 먼저 저체중아 출생 담보는 아기 몸무게가 2kg 이하로 출생 시 100만 원, 2.5kg 이하로 출생 시 50만 원 지급해줘. 다음 31주 이내 출생 진단 담보, 말 그대로 31주 이내 출생 시 10만 원 지급하는 보장이야. 혹시 저체중아로 태어나거나 31주 이내로 조산하게 되면 신생아 집중치료실인 니큐에 입원할 수 있거든? 그럼 입원 일당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다음은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야. 2.5kg 이하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면 3일째부터 4만 원을 일당으로 받는 태아 특약이고, 질병 입원 일당하고 중복 보장 가능하니까 꼭 구성하자. 다음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출생 전후기 발생한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1일당 만 원을 지급하는 보장인데, 출생 전후기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이 사이 기간을 말하거든. 좀 전에 얘기한 저체중아 입원일당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일당 포함해서 함께 꼭 구성해주는 태아 입원일당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언니도 신생아 호흡곤란이나 황달 이런 걸로 청구를 해본 경험이 있어. 아주 많이. 그래서 이거는 필수 담보. 다음은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중에서도 중환자실 담보야. 신생아 집중치료실 니큐에 입원하면 10일간 또는 30일간 입원일당을 주는 보장인데, 여기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60일간 보장해주는 담보가 있거든. 중환자실 60일까지로 해서 5만 원 구성해줄게. 생각보다 저체중아나 조산, 선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 앞에서 말했듯이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일당은 하루 최대 17만 원 받을 수 있어. 물론 실비보험에서 보장은 별도로 받을 수 있고. 태아 담보 중에 핵심이니까 꼭 이렇게 같이 구성하자. 다음은 특정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특수 시기 필요 질병 진단 담보인데, 모든 신생아들이 체열을 통해서 검사하게 된다고 하는데 특수 시기 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보장받는 담보인 것 같은데, 실비 포함 대체 가능한 담보들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담보야. 자, 이제 마지막이야. 순서를 조금 바꿔봤는데 마지막은 장애출생 담보야. 심실, 심방 중격결손, 다지증, 사경, 토순 9개월 등 이런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경우 100만 원, 내성마비, 무지증, 다운증후군 등 심한 장애로 태어난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인데, 22주 6일 이전 가입 가능하고 치료를 하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지급하는 보장이라 필수로 넣는 태아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보통 심실, 심방 중격결손, 즉 심장에 구멍이 생겨서 보장을 받는 케이스가 많다고 해. 초록 검색창 통해서 검색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말했듯이 태아보험 가입할 때 보장 내용에 꼭 넣어야 되는 필수 담보야. 이렇게 태아보험 288가지 모든 담보들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하고 필요 불필요 담보로 나눠서 전체 특약 총정리 영상 만들어봤는데 어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우리 예비 부모님들 담보 내용을 봐도 이해 안 될 수 있거든. 나도 고린 때 그랬고. 이 영상 보면서 받아본 태아보험 설계안이랑 비교도 해보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엄청 긴 내용인데 끝까지 따라와줘서 고마워. 안녕.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